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여러분, 문화는 단수인가 복수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수라 생각하십니까? 복수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론의 최고의 권위자 이어령 선생님은 복수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어령 선생님의 책 가위바위보 문명론, 일본에서는 장깽 문명론, 물고 물리는 한국, 일본, 중국 세 아시아의 문명론의 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 이어령의 가위바위보 문명론을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문화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일본 신조사라는 출판사에서 먼저 일본어판으로 발행된 책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원본과 함께 한일 양국어로 합본 발행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앞에는 한국어로 되어 있죠. 뒤에는 일본어로 이렇게 발행되었기 때문에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를 공부한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감히 추천합니다. 일본인의 교과서에까지 수록된 가위바위보 문명론, 장깽 문명론이죠.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출간 당시 가위바위보라는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놀이 문화로 동양은 물론 서양의 역사와 문화, 정치까지 해석하는 기발한 내용이라는 평과 함께 아사히 신문 등 여러 일본 유력 신문에 호평이 쏟아졌으며 곧바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후에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죠. 일본 사가현의 고등학교 입시 문제로 출제되는 등 매년 대학을 비롯한 입시 문제에도 등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문명론 명저 가위바위보 문명론은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팽창주의로 인해 더욱 치열해진 동아시아의 패권 다툼 속에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가 중국 또는 일본이 패권을 다투는 각축장이 되고 이대로라면 과거의 중화주의, 대동아주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존재는 대국주의 중국 보자기로 표현을 했죠. 경제대국 일본을 주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국주의 중국과 경제대국 일본 사이에 가위와 같은 한반도라고 볼 수가 있죠. 반은 열리고 반은 닫힌 가위가 있을 때야 비로소 동아시아는 양국의 문명 대결에서 벗어나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어령 선생님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가위바위보 문명론은 서로가 서로를 이김으로써 동그란 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가위바위보처럼 21세기에는 서로 물고 물리는 상생, 순환의 시대로 나가야 함을 강하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라는 세 나라의 놀이 문화로 동양은 물론 서양의 역사와 문화, 정치까지 해석하는 기발한 내용을 담고 있어 새로운 아시아 문명을 들여다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도 이어령 선생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대략적으로 약 3,000가지의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 220여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대 국민 국가라는 것은 민족 문화를 아이덴티티로 삼아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단일 민족이라는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문 경우로 전 세계적으로도 16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문화가 달랐던 구소련은 1991년에 해체되죠. 오늘날 러시아를 포함해 12개 나라로 나뉘었고, 같은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유럽의 25개 나라는 EU라는 하나의 초국가로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어령 선생님은 이 책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공작의 이야기이다 라고 시작된 말 속에서 공작이 밀교의 명앙으로 숭배되었던 것은 아름다운 날개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독사에게 물려도 그 독을 해독하는 정화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분명 우리가 살아온 근대 산업 문명은 이불을 유혹하는 독사에 비유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독은 어디까지나 실체가 아닌 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관계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 문화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관계에 따라서는 한일 관계가 엄청나게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느다란 석잠누에의 명주실로 샤미센이라는 것을 만들어 연주했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채로 만들어 정도 높은 화약을 만들었죠. 또 같은 화약 기술이라 할지라도 축제의 불꽃놀이가 되기도 하고 전쟁의 폭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 결정할 때 서양 사람들은 동전을 던지지만 아시아 사람들은 가위바위보를 한다는 것이죠. 앞이냐 뒤냐 그 단면으로 결정하는 동전은 실체이며 독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손과 만났을 때 의미가 생기는 가위바위보는 관계이며 대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동전 던지기냐 가위바위보냐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다른 문화가 나타나고 다른 미래 문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가위바위보는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일본이 힘자랑만 하고 고집만 부린다면 가위바위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먹 아니면 보자기의 뻔한 싸움에는 양자택일 수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보가 딱딱한 바위를 이기는 가위바위보의 덕이 한일 관계의 공존의 엔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위바위보는 바위와 보만으로는 될 수 없죠. 대륙인 중국과 섬나라인 일본 사이에서 한반도라는 우리나라의 가위가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끊임없이 경쟁하면서도 절대 승자 없는 아시아의 다이나믹한 둥근 온이 만들어진다고 이어령 선생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내셔널, 로컬, 글로벌 이 세 가지의 공간을 살아갈 미래의 사람들에게 바치는 하나의 동화이자 어린 시절 즐겁게 가위바위보로 승부를 겨루던 추억의 벗들에게 바치는 판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